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향기 변호사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9위에 랭크됐고 아시아 회원국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 결혼정보회사가 30대부터 60대 예비부부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혼전 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71%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48.2%가 싸움을 미리 막아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21%가 재산 문제 등 이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유럽 등 영미권에서는 혼전계약서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주가 이혼할 때 재산의 50%씩을 나누도록 하고 있지만 혼전계약서를 혼인 전에 미리 작성한 경우에는 혼전계약서의 근거에서 재산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혼전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재산분할 등에 관한 혼전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인 혼전계약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판례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민법 제829조에서 부부 간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혼인신고 전에 부부 재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 주체 등을 정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소득의 소유관계까지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부부간의 일반적인 관계와 내용 모두를 포괄하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혼전계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부재산 약정을 통해 혼인 전 각자가 가지고 있던 투기재산을 구분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혼 시 투기재산을 각자가 갖는 것으로 혼전 계약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투기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 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약정대로의 효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부부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만약 이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고 재산분할 청구도 하지 않는다라는 전면적인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에 의해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의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서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인 청구인이 2013년 9월경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3년 10월경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후 2013년 11월경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 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 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정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 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그러한 협의는 전부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유효하고 이때에는 민사상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외도할 시 1억 원의 위조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이 있을까요? 이혼 소송에서는 이러한 부부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서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 소송인 약정금 청구의 소에 의해서는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인 A씨와 남편 B씨는 2004년 결혼을 했지만 결혼기간 내내 남편의 폭행과 남편의 외도 사실로 힘들어했고 결국 A씨는 2013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인 2009년에 B씨가 외도를 사과하면서 작성해준 각서를 근거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또다시 민사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게 된 것인데요. 법원은 공증까지 받은 각서에 B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B씨가 직접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라고 해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약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약정은 혼인 중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혼전에 작성된 경우와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 혼전 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키포인트는 혼전 계약서는 주요 참작 사유가 될 뿐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해 혼전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곽향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